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암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활성산소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서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현명하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에 많은 관심이 있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KNL기능의학TV는 질병의 원인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는 의학 정보를 과학적 검증을 거쳐 여러분께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취지에 따라 이 채널을 방문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이 잘못된 것은 있을 수 있어도 과장하거나 상상의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는 일은 없을 테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을 발견하시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 제가 참고한 과학적 문헌들은 이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소를 이용해 호흡을 하는 모든 동물은 활성산소에 민감합니다. 활성산소는 대사 과정에 부수적으로 생기면서 세포를 파괴하기 때문이죠. 이 파괴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가리지 않지만 정상세포는 복구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활성산소에 대해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영상을 집중해서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를, 다른 정보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구독을 하시면 제게 많은 힘을 불어넣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물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영상을 올리는 즉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편리하실 겁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활성산소에는 초과산화물, 요거죠. 슈퍼옥사이드, 그리고 하이드록실 라디칼 이런 것도 있고요. 과산화수소, H2O2, 요게 이제 과산화수소인데 요것처럼 비라디칼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원자에는 핵이 있고 바깥에 전자가 배열되어 있는데, 배열된 전자 중 가장 바깥 전자를 원자가 전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림처럼 13족인 알루미늄의 원자가 전자는 여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거든요. 이것들이 반응을 통해 전자끼리 짝지으면서 여러 화합물을 형성합니다. 이 화합물들 중 홀전자를 가진 것을 라디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요게 이제 홀전자고 산화제가 이렇게 전자를 넘겨주는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자는 짝진 상태가 안정한데 활성산소가 균형을 이루며 증가하면 홀전자를 가진 라디칼은 몸 안에서 DNA, 세포막 등을 산화시키고 파괴합니다. 과산화수소는 하이드록실 라디칼로 전환하기 쉽고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산소 대사의 부산물입니다. 화학에서는 전자를 잇는 과정을 산화, 전자를 얻는 과정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산화제는 상대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아 산화한 물질을 가리키는데, 항산화제는 활성산소와 같은 물질이 DNA나 세포막 등을 산화시키려고 할 때 자신이 희생정신을 발휘해 먼저 활성산소와 반응으로 산화함으로써 활성산소가 DNA나 세포막 등을 산화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비타민으로는 비타민 C와 비타민 A, 비타민 E가 유명하고 글루타치온 그런 물질이 있죠. 글루타치온은 여기 그림처럼 글루탐산, 요게 이제 글루탐산이고요. 시스테인, 여기가 시스테인이고, 글라이신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펩타이드인데, 특히 이 동그라미로 표시한 여기 SH 작용기를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산화해서 SS 그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 밖에도 우리 몸에는 항산화제로 작용하는 물질들이 많은데, 평소 과일과 채소 등과 함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생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몸에는 활성산소의 공급원도 있고 활성산소를 분해하는 시스템도 존재합니다. 암, 인슐린 저항성, 비만,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증, 노화 등 건강에 심각성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활성산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은 염증이라 할 수 있는데 활성산소가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원인이 되는 몇 가지 질환 중 암과 인슐린 저항성, 비만에 대해 정리합니다. 암은 우리 몸에서 어디든 자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양면성을 띄어서 암을 자라게 하기도 암을 죽이기도 합니다. 정상세포가 손상되면 복구 시스템이 있는데 암세포는 복구 여부를 결정하는 분자에 결함이 있어 복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등이 몸에서 강력한 활성산소종인 하이드록시 라디칼을 생성시켜 암세포와 정상세포에 타격을 줘도 정상세포는 복구되지만 암세포는 복구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정상세포가 복구되려면 여러가지 항산화제가 필요한데 그러니 면역력을 높여야 하고 항산화제 섭취가 중요하죠. 인슐린은 이자에서 분비되어 혈액에 들어온 당을 세포에 들어가는 길을 열도록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수용체에 인슐린이 결합하면 글루트라는 수용체가 문을 열어 포도당이 세포 안으로 들어갑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자주 먹는 등의 문제로 인슐린이 혈액 속에 많아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깁니다. 인슐린은 민감해야 좋은 것인데 인슐린이 둔감해져 포도당 수용체가 잘 열리지 않으면 혈액에 포도당이 쌓여 혈당이 높아지는데 이런 현상은 인슐린 저항성이 높을 때 일어납니다. 혈액에 당이 많으면 혈관에 염증이 생기고 이것이 당뇨와 고혈압으로도 이어집니다. 그런데 활성산소 때문에 세포의 포도당 수용체 수가 감소하고 혈당이 증가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합니다. 비만은 단순히 살이 찐 것이라 질병이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은데 이제는 비만도 질병으로 생각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백색 지방 침착을 유발하고 지방세포 분화와 크기 증가를 일으킵니다. 지방은 갈색 지방과 백색 지방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갈색 지방은 백색 지방보다 더 많은 미토콘드리아를 함유하고 있고 추운 환경에서 열을 생성합니다. 비만은 다양한 경로를 가진 복잡한 대사장애이지만 활성산소는 대사장애 위험의 한 요소입니다. 비만, 당뇨병은 암의 위험 요소입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의 여러 대사질환의 원인이고 인슐린 저항성도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요 예방 전략 중 하나는 비만의 유병률을 줄이는 것입니다. 인슐린 저항성과 산화 스트레스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비만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만, 당뇨가 암과 밀접하다는 것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비만을 감소시키려면 건강한 식단, 규칙적인 신체 활동, 앉아있는 활동 감소가 우선입니다. 과일과 채소 섭취를 늘리고 단 것을 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금연, 이건 기본이죠. 비만 예방만으로도 심장질환, 당뇨, 암 등의 위험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합니다. 다만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은 찬성하지만 약물에 의존하는 것은 권장하고 싶지 않네요. 비만, 당뇨 이런 것들이 암과 연관이 되어 있다. 그런 것은 짐작할 수 있었지만 활성산소와도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활성산소도 우리 몸에서 균형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댓글란과 커뮤니티는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는 공간입니다. KNL 기능의학TV는 여러분 생각이 궁금합니다. 건강에 관한 소중한 여러분의 의견이나 영상에서 다뤄주길 원하는 아이디어 이런 게 있으면 댓글란
커뮤니티 이런 곳에 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기를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